자, 교재 80페이지입니다. 중개실무의 및 중개계약하여 이제 실무편으로 접어듭니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목이 중개사법 및 실무다라고 정식 제목이 되어 있고 모두 4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이때 법령에 관련되는 것 지금 가볍게 마무리하셨고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포함하여 70%가 출제됩니다. 실무는 30%가 출제되죠. 자, 그때 40문제에 70%니까 4, 7, 28, 28문제, 그리고 실무는 4, 3, 12문항이 출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해 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법령이 그래도 공부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반기 수업, 초반기라 하면 1, 2, 3, 4월 달까지 초반기 수업은 그래도 법령에 관련되는 것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왜? 점수 따기가 좋으니까. 자, 그러면 법령의 점수를 다 받아도 몇 점이다? 70점이죠. 근데 우리 과목은 80점을 받아서 어려운 과목이 40점이 나오더라도 평균 60점이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 80점을 고득점으로 하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30%에 관련되는 실무를 최소한 반은 맞추어야지 그래도 80점이 나오겠죠. 근데 시험이라는 게 70% 나온다고 이거를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시험이라는 게 한 60점 나왔다 치고 실무가 20점은 받아야 80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뒤편에 있는 실무는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더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실무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고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편에 가보시면 민법, 개론, 공법, 등기, 지적, 세법에 관련되는 내용이 여기 실무에 다 들어옵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실무, 상가 임대차, 그 다음에 경매, 매수 신청 이런 것들은 타 과목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따라돌아야 될 내용들이죠. 근데 지금 타 과목 민법 등에서도 주택 임대차 아직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상가 임대차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무편은 이제 앞에 부분의 타 과목들에 대한 솜씨를 가져가면서 우리 과목에서 계속 집중해서 이제 이중으로 체크할 겁니다. 초반기에는 뭐를 잘해야 된다? 법령을 잘해야 된다. 그 법령이 70%가 가볍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실무는 반을 맞추기 위해서 뒤편에 가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그리고 매수 신청에 관한 것, 명의 신탁, 자, 이런 것들은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딱딱 걸도록 그렇게 돼 있죠. 가볍게 실무를 접근합니다. 80페이지 1번 중개실무가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실무가 출발을 하는데 중개실무가 뭘까요? 하고 물으면 중개실무란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무라는 말은 실제 업무 그 뜻이죠. 자, 실무가 뭘까요? 제리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계약 성립으로부터 중개계약 성립으로부터의 줄딱 같습니다.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완성까지, 자, 중개완성까지 줄 거고, 개공사의 업무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줄 것입니다. 계약 이행 업무는 개공사의 실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게 첫째 단원에서 그래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무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중개계약으로부터 이랬습니다. 중개계약으로부터 중개의 완성까지를 실무라 한다. 자, 그러면 중개계약에서 중개 완성이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중개계약으로부터 그랬으니까 중개계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많이 전달했습니다.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런다? 중개계약이다. 무슨 계약을 합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에요. 자, 의뢰인과 개공사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뭐다? 중개계약이겠죠.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개계약으로부터 중개가 완성이 되면 실무는 끝납니다. 중개의 완성이는 뭐다?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중개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개가 완성이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 그 말이죠. 자, 계약금을 딱 주면서 이제 계약이 성립되잖아. 그죠? 그러면 실무는 어디까지다? 계약금까지다. 지금 이 말이에요. 실무는 계약금까지니까 계약금 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계약금 후에 중도금을 지급하죠. 중도금이 지급되면 잔금이 지급되죠.
잔금이 지급되면 뭐 한다? 등기 이행 업무라는 게 따라가겠죠. 자, 그러면 지금 중개 현장에 나가보면 A라는 개공사는 계약금만 딱 주고받으면 나는 실무 끝났다. 그럼 너희들이 중도금, 잔금, 등기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됩니까? 중도금, 잔금까지도 잘 관리를 해줍니까? 잘 관리해 줍니다. 어쩌면 계약이 성립되고도 중도금, 잔금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계약이 깨지는 수도 많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등기 이행 업무까지 성실하게 챙겨줍니다. 그렇지만 이놈들은 실무다 아니다, 실무가 아니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열심히 관리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으로는 실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니까 현장에 돌아가는 업무와 실제 업무가 차이 나는 이런 내용들을 시험에서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개 현장에서는 당연히 중도금, 잔금, 등기 이행 업무까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는 실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상단에 마지막 길에 줄 것이었잖아요. 계약의 이행 업무는 실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강조합니다. 자, 이 단원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실무의 범위라는 개념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슬렁슬렁 들으면 이것도 열심히 관리해 주던데 이렇게 따라간다니까 그죠?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을 주의롭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째 단원에서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이제 81페이지로 가면 이제 첫 번째 실무가 출발됩니다. 실무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중개계약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81페이지 상단의 제목이 중개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중개계약은 무엇입니까? 첫째 줄에 보이시지만 그림으로 다 설명했습니다.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계약이다. 자, 그럼 이런 중개계약도 계약이니까 법률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격에 대해서 중개계약의 성격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 들어옵니다. 가볍게 2번, 1번 이런 계약은 낙성불효식 계약이다. 제목에 줄 것입니다. 지금 민법 등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입문 과정에서 왕초보들이라고 보고 지금 낙성, 불효식 이런 말들이 좀 만만찮지만 나중에 민법을 배우시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기본으로 딱 듣는 소리들입니다. 이게 2번 유상 쌍무 계약이고 3번이 중요합니다. 민사중개계약이다. 민사중개에 줄 딱 끊고 별표를 딱 찍습니다. 자, 민사중개라 그랬지. 이런 중개계약을 상사라 하면 틀린다. 요거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중개계약이라고요? 민사중개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비전형 무명계약이고 혼합계약이면서 위임과 유사설이다. 그 위임계약 유사설의 동그라미. 그게 판례 적어 놓습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 중개계약은 뭐하고 가장 유사합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위임과 유사하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임계약 유사설. 그리고 임의적 계약이고 계속적 계약이다. 자, 이게 법률적인 성질. 낙성, 불효식, 유상, 쌍무 이런 것들은 가볍게 봐도 됩니다. 나중에 저절로 다 기억하니까.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게 무슨 중개라고요? 민사중개다. 그 다음에 위임과 유사하다. 이거는 판례가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 부분입니다. 이제 내려가면 3번 유형 들어왔습니다. 유형을 옆에 갈로 열고 종류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도 비교적 중요한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계약이 중개계약인데 이놈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류를 유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줄 것입니다. 첫째 종류가 뭐다? 일반 보통 중개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2번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3번 뭐가 있다? 독점 중개계약. 그리고 4번 공동 중개계약. 5번 순가라는 5가지 형태를 우리는 중개계약의 종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이 서론편에서는 무조건 이 단원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이 5가지의 특징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5가지의 특징을 공부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종류, 이름부터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5가지를 체크하시면서
자, 다시 81페이지로 넘어가서 1번에 보면 일반 보통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고 우리 앞부분에서 사실은 공부했습니다. 법령 시간 했지만 거기 박스 안에 특징은 잡읍시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개계약의 종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개공사와 의뢰인 사이에 모두 불리한 것을 찾으시오 하면 답이 뭐다? 일반 보통 중개계약. 그렇게 이제 특징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종류 이름부터 알아야 이제 특징도 찾아갑니다. 이런 건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내려가시면 2번 전속 중개계약의 제일 하단 박스 특징 보시면 현행 중개계약서상 전속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에도 법정 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대해서 개공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짚을 것. 전속 중개계약은 스스로 발견하면 뭐를 지불합니까? 실비를 지불한다.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개념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에서 스스로 발견한 고객이다 라는 말은 이런 뜻이라 그랬죠.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내 아파트를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A라는 전속 개공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속으로 의뢰를 했는데 갑이 스스로 발견한 고객이라 하면 갑의 동생 갑다시가 있습니다. 갑다시가 이렇게 말하죠. 형님 집을, 형님 땅을 내가 살게요.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면 그래 네가 살 수 있으면 동생하고도 거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A하고 전속으로 의뢰했으니까 A하고만 해야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고객하고 거래를 하면 그동안에 소요된 비용은 지불해 주겠다. 그걸 뭐라 부른다? 소요 비용. 그렇게 공부하셨고 참고로 비용은 얼마를 지급할까요? 참고로 소요 비용은 얼마를 지급할까요? 하면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자기가 사용한 경비는 지불해 줍니다. 그걸 소요비용의 의무라 그럽니다. 소요비용을 얼마를 지불한다고요?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그것도 계산 문제도 이렇게 나온 바도 있습니다. 자, 지금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스스로 발견했는데 중개보수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치고 100만 원인데 내가 사용한 경비는 7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발견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답이 얼마? 그렇지, 50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죠? 자기가 사용한 경비가 얼마? 70만 원이 들어갔지만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스스로 발견했을 때 중개보수는 100만 원이다. 그때 내가 사용한 경비는 30만 원이 발생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얼마? 그렇지, 30만 원이지 무조건 50%를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이렇게 계산 문제도 물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스스로 발견했을 때는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교재 제일 하단에 봅니다. 81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이때 전속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 모두에게 유리한 형태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크 딱 해놓으시고. 자, 넘어가서 3번 독점 중개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독점은 전속과 유사한데 특징, 그 박스 안에 보시면 특징, 개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중개계약의 형태이나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에게 제일 유리하다고요? 개공사에게 제일 유리해. 그 독점 중개계약도 전속 중개계약과 거의 같은 특징이죠. 자, 물건을 파는 자가 A라는 독점 중개업자에게 내 물건을 팔아주세요 하고 딱 한 사람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 독점 중개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개공사에게만 수수료를 줍니다. A에게만.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갑다시라는 갑의 동생이 아파트를 사더라도 이렇게 계약을 이루어지더라도 계약만 체결이 되면 누구에게 보수를 준다? 개공사에게 보수를 준다고.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독점 중개계약만 체결하면 수수료는 100%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개공사에게 유리한 것을 찾으시오 하면 답이 뭐다? 독점 중개계약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개공사에게 유리한 것이 독점 중개계약인데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 체질하고 안 맞죠? 누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수료는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체질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독점 중개 계약은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 미국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교재 8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미국이라는 단어가 하나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 뭐냐 하고 물으면 독점 중개 계약. 왜? 우리나라 사람 체질하고는 안 맞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 체질은 어떤 체질일까요? 우리나라 사람 체질은요, 네 했는 만큼 가져가기. 이게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지. 누가 체결하더라도 수수료는 너에게 주겠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안 맞습니다. 진짜. 했는 만큼 가져가기. 이거 우리나라 사람 제일 좋아해요.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 일이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인데 자,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은 퇴근을 일찍 해도 됩니다. 이러면 몸살 나도록 3시간 만에 하고 퇴근해 봅니다. 그래 집에 가서 몸살 나서 들어 눕더라도 그죠? 확 해놓고 가뿐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 독점 중개 계약은 누가 체결하더라도 당신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그 우리나라 형태하고 안 맞으니까 미국에서 수입한 주로 미국 등에서 일어나는 형태고 그래서 미국의 개공사들은 상당히 유리한 형태에서 거래를 하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다가옵니다. 이제 12월 말 1월 달쯤 되면 뭐 재미교포가 뭐 국내에 있는 고향 땅에다가 뭐 큰 기증을 했다. 뭐 학교를 지어줬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하면 미국에서 부동산업을 한다. 부동산업을 해서 성공했다. 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공사들이 미국 등에서는 개공사의 위치에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하여튼 계약만 체결 딱 되면 누가 하더라도 수수료는 무조건 나한테 또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형태를 뭐라 그런다? 독점 중개계약이다. 그럽니다. 자, 마지막 5번 순가중개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줄에 보면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미리 매도 매수 가격을 제시하고 미리 가격을 제시하고 그게 포인트죠. 줄 딱 꺼놓고 그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가 성사가 되면 초과된 부분을 개공사가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을 하는 계약이다. 특징 밑에 보면 33조 3호에 의한 법령상 금지될 수 있고 거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하니까 순가가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순가는 미리 가격을 제시합니다. 자, 미리 가격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이 부동산이 팔리지도 않았어. 팔리지도 않는데 미리 가격을 딱 제시해요. 이거 10억에 팔자 우리 하고 개공사와 의뢰인이 가격을 정해놓고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초과 부분을 알파라고 부르자고요. 초과 부분을 뭐라고 본다? 중개보수로 하자. 이런 형태를 뭐라 그런다? 순가다. 그래서 글자는 순하게 순가 해놓고 나쁜 말은 여기 다 갖다 붙습니다. 자, 지금 물어봅니다. 얼마나 개공사가 열심히 팔아가 왔는지 15억에 팔아왔습니다. 그럼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5억. 초과 부분을 보수를 하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과 부분이 보수를 하지 초과 부분을 개공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초과 부분이 보수예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이 땅을 2천만 원에 팔아주세요 하고 가격을 미리 정했습니다. 2천만 원에 팔아주세요 했는데 개공사가 얼마나 열심히 팔았는지 1억에 팔아왔다. 수수료가 얼마? 8천이다. 완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특징들은 이 개념을 딱 잡으시면 객관식 문제 무조건 저절로 찾아내야 돼요. 자, 개공사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하면 이게 답이 뭐다? 순가잖아요. 이런 말들은 투기를 조장하고 가격을 조장하고 이런 말은 다 똑같아. 이게 한 30억은 된다라고 노래 불러야 15억이라도 팔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가격을 조장하고 부당한 거래가 일어나고, 그죠?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고, 하여튼 나쁜 말들 붙으면 전부 다 어디다? 순하게 생긴 순가예요. 그죠? 나쁜 말들은 순가에 다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지행위에서 공부했지만 33조 3호가 뭔가 하면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3조 3호라는 것은 1년 징역 1,000만 원 면해 갈 수도 있는 계약이 뭡니까? 하면 그게 순가중개계약이다. 그런 개념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정리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이게 이제 서론, 실무의 서론편에서는 이 파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분이 개공사 A라고 칩시다. A면 이제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고 오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처음 자격시험에 합격하셔서 드디어 개공사의 위치에 앉았습니다. 사무소 첫 출근했습니다. 가슴도 뿌듯하겠죠? 사무소 처음 차려가지고 이제 사무소 첫 출근했는데 아침에 첫 출근 딱 하면 뭐 하겠습니까?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이제 드디어 나도 사장이 되었다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매수자가 우리 아파트 하나 구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A, 여러분 개공사는 속으로 뭐를 생각하면 드디어 중개계약이 성립했다. 맞죠? 의뢰인과 개공사 간에. 자, 중개계약이 성립을 딱 하면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이 개공사가 의뢰인, 손님에게 중개계약의 종류는 모두 5가지가 있는데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현장에 가면 있다 없다? 없어. 왜 없는가 하면 전부 다 자동으로 일반 중개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반 중개의 특징 아까 보셨죠? 누구에게라도 의뢰하여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그죠? 지금 뭐 물어나 마나 저걸 하니까 개공사가 자동으로 그냥 일반 중개를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을 왜 하는가 하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배웠으니까 의뢰인이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고 오면 그렇게 사드리겠습니다. 앉아 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언제까지 어떤 종류로 원하십니까? 이거 물어보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야기가 되고 나면 그런데 중개계약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을 하시겠습니까? 이래 물어봐야 돼. 그러면 이 의뢰인이 띵 하겠죠. 지금 그죠? 아파트 사러 왔다가 또 앉혀놓고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의뢰하여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는데 요거는 의뢰인과 개공사 둘 다 불리한 형태이고 가격의 조정이 어렵고 서로 분쟁의 가능성이 높고 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약입니다.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면 집 사러 온 사람이 좀 띵하지만 뭔가 안 좋다는 소리는 오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나요? 하면 있습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는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개공사를 정하여 전속으로 의뢰하는데 당신이 스스로 발견한 고객하고 하면 비용은 지불하면 되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중개사 법에서 권장하는 형태입니다. 요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매수자 띵하죠, 그죠? 띵한데 더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품으로서 독점 중개계약이 있는데 누가 체결하더라도 무조건 개공사에게 보수가 지급되고 요거는 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건데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야 돼요. 매수자 일어서고 싶어졌죠? 이제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죠? 악착같이 앉혀놓고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공동중개계약이라는 것도 있다. 하나의 물건을 거래하는데 여러 명의 개공사 2사람 이상이 협력해서 하는 형태이다. 그것도 싫으면 순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초과 부분을 보수로 하는 것인데 개공사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도 있고 또 1년 동안 면회 갈 가능성이 있는 형태입니다.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럼 배웠으니까 이 종류 5가지를 설명해주고 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한다 그랬죠. 왜 안 한다? 물으나 마나 전부 일반으로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이렇게 강조하는 걸 잘 들어보면 지금 뭐를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속중개계약이 좋은 거니까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전속중개계약을 많이 체결하세요 라는 취지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 실무의 이론편에서 책상에 앉아서 그냥 중개 실무를 배우고 계시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전속중개계약을 많이 체결해야 되겠다 라는 의식을 자꾸 가지시라고 지금 강조했습니다. 꼭 이렇게 설명도 하시고 배운 대로 한번 영업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보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개공사들은 그죠?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그래 하나 팔아줄게요. 하나 사주세요 하고 손님이 오면 그래 하나 사줄게요. 앉아서 영업을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영업을 하다가 만약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왔다 그러면 오후에 퇴근하면서 문 닫으면서 때리치우든지 뭐 술을 내야 돼 이러면서 그죠? 자기는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님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죠? 손님이 그나마도 오면 다행 안 오면 꽝. 지금 이렇게 하니까 무슨 중개업을 때리치우든지 말아야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꾹 이러고 간다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고객을 많이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자꾸 연구도 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83페이지 두 번째 실무가 뭐다 하니까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이라는 실무로 접어듭니다.
이 편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조사, 확인, 관정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뭐를 잘해야 된다? 조사, 확인을 잘해야 된다. 왜 잘해야 된다? 조사, 확인이 잘 되어야만 뭐가 일어난다?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실무고 이 실무편에서 이제 모든 과목이 여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물건을 조사, 확인을 잘해야 되는데 첫째 조사하는 방법이 1번 내려가니까 공부상 조사에 의한 확인 찾았습니까? 공부상에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공부라는 게 뭔가 하면 각종 장부, 공적인 장부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자, 각종인 장부가 어떤 게 있다? 밑으로 줄 거면서 가볍게 눈으로만 익힙니다. 타 과목에서 다 배워야 됩니다. 지적대장, 내려갑니다. 건축물 대장, 등기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또 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것도 보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저의 공시지가 확인원, 환지 예정지 증명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공적인 장부. 어디서 배운다? 등기법, 지적법에서 다 공부할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장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오른쪽에 쭉 나타납니다. 양이 굉장히 많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과목 수업을 하고 따라오면서 우리도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공부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일단 제목을 잡았습니다. 넘어가면 84페이지 두 번째 상단에 보면 2번 현장 조사에 의한 확인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저 물건을 조사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방법? 공부를 가지고 조사한다. 공부상 조사. 두 번째 현장 조사가 있는데 감각을 살리려고 물어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공부상 조사와 현장 조사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답은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고. 그런데 둘 다 중요한데 뭐부터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일단은 공부상 조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면 이게 토지라고 치고 토지 대장을 하나 떼봐야 면적이 100평이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면적이 100평이라고 나타나면 현장에 가서 진짜 100평이고 땅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공부상 조사가 먼저 일어나고 현장 조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하면 둘 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 현장 조사를 여기 우리 부동산 과정에서는 임장조사다. 그렇게도 잘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현장을 조사하는 것을 임장이 무슨 말이다? 장소에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장소에 임해야 되는가 하면 부동산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파트를 또는 저 토지를 거래하는데 개공사가 아파트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아파트가 물건이 올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개공사가 현장에 가봐야 돼. 현장에 가보는 것을 뭐라 그런다? 임장조사한다. 같은 말이에요. 어느 게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조사 방법은 가볍게 설명했고, 이제 내려가면 제2절, 큰 절이죠.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조사 확인을 할 때는 첫째는 공부상 조사, 두 번째는 뭐 현장 조사 그렇게 해 나가는데 그럼 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2절 바로 밑에 1번 보시면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조, 건축 연도 등 당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밑줄 긋습니다. 무슨 사항?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 확인해라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실무에서 법령에서 공부했던 게 있습니다. 조사 확인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한번 들어보신 거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중, 도, 수, 도, 소, 공해,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해야 된다. 들어봤는 거 있었습니까? 좀 잊어버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시험 치는 날까지 수백 번을 듣게 됩니다. 수백 번. 그죠? 자,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한 사항이 뭡니까 하면 중, 도, 수, 도, 소, 공해,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하는데 요거를 좀 빨리 읽어서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확인해야 된다. 색시. 자꾸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색시 할 때 중이 뭐다? 하면 지금 읽었잖아요. 중개 대상물만 찾아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해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가 뭐다? 도배를 기억합니다. 도색과 도배의 상태도 확인해라. 수 하면 뭐가 생각난다? 수도 찾았습니까? 수도가 찾았으면 저절로 나오는 말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도가 뭐다? 도로입니다.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역하고는 몇 분 거리에 있다. 소가 뭐다? 소유권 딱 찾아라 그랬죠. 소유권만 딱 찾으면 저절로 따라 나오는 말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확인해라. 공이 뭐다? 공법이 기억나야 됩니다. 공법상 제한상. 세가 뭐다? 취득에 따른 조세, 예정 가격, 수수료, 그러니까 보수와 실비도 확인 설명해라. 그래서 실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확인 설명 사항을 법령에서는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확인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공부했고, 이제 실무에 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나간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뭐, 거의 다 이론이죠, 사실은. 자, 1번 소재지를 확인하랍니다. 소재지는 첫째 줄에 보면 무엇으로 확인한다? 지적 공부에 의해서 확인한다. 지적 공부의 줄 닦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1번에 그 소재지를 제일 먼저 걸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죠? 여러분, 똑같은 아파트가 강자가 들어가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하고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물건의 소재지가 어디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소재지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지적 공부로 확인한다. 줄 딱 꺼놓고 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2번 지목도 확인해야 된다. 지목도 무엇으로 확인한다? 지적 공부에 의해서 확인한다. 지적 공부. 아, 그래서 느낌이 딱 와야 돼. 토지들은 대체적으로 뭘로 확인한다? 지적 공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3번 이 땅에 대한 면적도 확인해야 됩니다. 면적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줄 꺼놓고 두째 줄 중간에 보면 건축물은 무엇으로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오른쪽 갑니다. 건축물의 구조, 연도 이런 것들은 전부 읽어놔마나 건축물 대장이다 이렇게 적어놨겠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6번 비교적 잘 나옵니다. 경계도 확인해라. 자, 땅을 거래할 때는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 이거 중요하죠. 경계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합니다.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7번 지형 나왔습니다. 지형은 뭐다? 땅의 모양입니다. 땅의 모양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지적도, 임야도라는 공부로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7번 지형 들어왔습니다. 지형도 지적도 임야도죠. 8번 지세가 중요합니다. 별표 찍어놓고 지세를 첫째 줄에 보면 뭐라고 한다? 토지의 경사를 지세랍니다. 자, 땅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평평한 땅이 좋다? 이렇게 언덕이 많은 땅이 좋겠다. 평평한 게 좋겠죠. 그럼 땅의 경사를 알아야 되는데 땅의 경사는 어떻게 확인한다? 지적 공부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뭐 한다? 현장 답사한다. 요거 잘 잡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지세는 지적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지적도로 확인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현장 답사입니다. 9번, 10번 건축물의 용도와 방향 무르나 마나 무엇으로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겠죠. 자, 그래서 1번 가볍게 여러분들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2번 여기 있죠. 벽면과 도배의 상태도 확인해라. 벽면의 도배의 상태 확인하는데 내용이 별로 없죠. 크게 설명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수도 전기 그래 그대로 확인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별로 설명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4번 또 뭐다?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여러분 이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초등학교 거리는 몇 미터 있고 뭐 시장은 백화점은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라.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자, 또 넘어가면 5번째 소유권, 전세권 등의 뭐도 확인해라. 권리관계도 확인해라. 당연히 권리관계는 첫째 줄에 무엇으로 확인한다?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이제 6번 들어오면 토지이용계획상 공법상의 제한사항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도, 수도, 소, 공 하면 뭐다? 공법상 제한사항도 확인하는데 자, 공법상 제한사항 중에서는 우리 중개실무에서 그래도 제일 잘 들어오는 게 뭐다?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 어디서 공부한다? 공법에 첫 단어만 가면 무조건 공부하시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보고 다시 짚겠지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누가 정합니까?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 지역을 정하면 허가권자는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자, 그게 기본 틀이죠. 자, 첫째 줄에 나갑니다. 지정 1번. 박스 찾았습니까? 줄 꺼놔야 돼요.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 거기까지 줄 딱 꺼놓고 두 사람이죠. 투기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동그라미 2번. 이때 지정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지정을 안 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자동으로 봅니다. 3번.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4번. 지정구역 내에서 토지 건물을 일괄 매매계약한 경우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토지 계약 및 건물의 계약도 무효이고 지급된 금액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요건 또 아주 시험에 잘 들어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건 잔머리를 방지하는 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허가를 못 받았어. 못 받으니까 잔머리를 딱 쓰는 거예요. 뭐라고? 이 땅에 있는 나는 건물만 사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지 건물 거래 지역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그러면 허가를 못 받으니까 나 건물만 살게 하더라도 건물만 사더라도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건물만 사고는 건물을 사면 이 땅은 자연스럽게 쓰는 땅이 많거든. 그죠? 그래서 잔머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건물도 허가를 못 받았다면 그 계약은 무엇으로 본다? 무효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잔머리 방지. 이렇게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건물 거래 지역은 아니잖아. 지금 그죠?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지만 그래서 잔머리를 방지하는 개념이다.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자, 허가 신청자, 허가권자 됐죠? 밑에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것 동그라미 제일 밑에 4번.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하면 뭐라고 그런다?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유동적 무효라는 말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5번. 허가 허위로 받은 허가 하여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하게 되면 제재 줄 거야 돼요. 2년 이하의 징역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벌금형입니다. 거기 줄 딱 꺼놓고. 자, 나머지 허가 불필요, 허가 간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중개시험에서 제일 잘 누르는 게 오른쪽에 9번이에요. 9번 별표. 타 법과의 관계 해놓고. 자, 1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뭐라고요?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 증명은 받은 것으로 본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농지증명은 받은 것으로 본다. 2번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거민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배울 수 있는 거 토지거래 허가는 워낙 센 놈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웬만한 놈들은 다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토지거래가 우리 공법 규제 중에서 제일 센 놈입니다. 어느 정도 세다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부동산 경기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웬만한 땅은 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놨어요. 투기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가장 부동산 규제 중에서는 센 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받은 걸로 봐준다고. 농지증명도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래 나가잖아. 그죠? 요게 두 개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밑에 3번 해놓고 하나 적으십시오. 오늘 공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 공부하셨죠? 자, 그러면 적기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자꾸 쉽죠.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웬만한 건 다 받은 거 해주니까 그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받아쓰기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적으셨습니까? 아주 독특하잖아 봐요. 그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웬만한 놈들은 면제를 해주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이해를 돕는다면 왜 웬만한 건 다 면제해 주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까? 라고 굳이 묻는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이 땅을 사고 파겠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사고 팔면 되지요. 근데 마지막 사고 파는 과정에서 금액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 안 맞아서 계약을 안 했어. 그럼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토지 거래를 해준 쪽에서 보면 토지 거래 해가지고 허가는 해줬는데 이 사람이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돼요. 됐죠? 뭐 그렇게 이해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가면 이제 거기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의 면적 이런 건 공법에서 많이 할 겁니다. 체크하시고 내려가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서는 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가 들어오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공법에서 농지법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을 한번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고 갑시다. 1번 농지라는 개념부터 잡으셔야 돼요. 농지는 첫째 줄에 그렇습니다. 전, 답, 과수원 줄 딱 꺼놓고 기타 법정 지목을 불구하고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모든 토지를 농지라 합니다. 2번 경자 유전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경자 유전이라는 말은 경자라는 말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예외 이제 시험이 나오죠. 안 짓는 사람이라도 농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1번 국가나 지자체 학교가 가질 때 이 사람들은 농지를 가지고 투기할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2번 때문에 합니다. 2번 주말 체험 농장 별표 딱 해놓습니다. 자, 주말 체험 농장은 전문 농사꾼이다 아니다. 농사꾼은 아니지만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죠? 옆에다가 얼마지요? 1000제곱미터 이거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000제곱미터까지 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말 체험 농장.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주 5일 근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주말 체험 농장은 국가적인 시책 사업으로서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농지법을 해당되는 과목 공법에서 공부하다가도 주말 체험 농장이라는 말이 싹 지나가면 그거 무조건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제일 잘 들어오기 때문에. 넘어가서 농지 처분 그리고 4번 별표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첫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줄 것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에 뭐를 첨부하여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어디에 제출한다? 시, 구, 업, 면장에게 제출을 하면 며칠 만에 발급해 준다? 2일 만에, 아니다. 4일 만에 발급을 해주는데 농지증을 발급할 때 농지위원 2명의 확인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그까지만 줄 닦았습니다. 자,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공법사항 중에서는 농지법이 또 중요한데 농지법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가 중요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해합니다. 농지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다고요? 경자, 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있었죠. 누구? 국가나 지자체, 학교, 주말 체험 농장은 전문 농사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렇고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내가 농사를 짓는다는 표시를 해야 되잖아. 그죠? 농사를 짓는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농업경영계획서가 들어간다니까요. 이 농업경영계획서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만나겠지만 내가 이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밤나무를 10그루 심고 이안기를 한 대 구입하고 노동력은 옆집 동네 할머니들 5분을 모셔가지고 뭐 고추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게 계획서예요. 이 계획서 꼼꼼하게 적어야 된다. 대충 적어야 된다. 꼼꼼하게 적어야 돼. 그래야지 이 시구 면에서 이 농업 경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고 이 사람 진짜 농사 지을 사람이구나를 판단이 되면 뭐를 발급해 준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농취증을 발급해 준다고요. 이때 농취증은 며칠 만에 발급해 준다? 4일 만에 발급해 준다 그랬고 자, 이때 농취증을 신청하는 기관이 어디다? 시, 구, 업, 면장에게 신청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시, 구, 업, 면장이지 군수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취증은 누구에게 신청한다? 시구업면장에게 신청을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한테 크게 강조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앞으로 부동산에 관련되는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입만 띄면 뭐라고 부른다? 시장, 군수, 구청장. 군수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오면 군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농취증은 누구에게? 시구업면장으로부터 발급받습니다. 하단에 소유상한제 이런 것들은 농지법 하면서 체크하도록 합시다. 오른쪽 갑니다. 89페이지. 지금 어디까지 온 줄 아십니까? 지금 확인설명상으로서 중도, 수도, 소, 공이 뭐다? 공법상 제한사항인데 공법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토지거래허가제, 농취증 이거 두 개 공부한 거예요. 다 공법에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세가 뭐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89페이지.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할 때 세에 동그라미 놓고 조세의 종류와 세율도 공부해라. 그 다음에 8번 수수료와 실비 여기 보이죠? 수수료와 실비도 확인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확인설명서 작성의 주의사항 하고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짚어보실 것 이런 거죠. 거기 확인설명서에 첫째 줄에 줄을 쫙 긋습니다. 지금은 입문서니까 양식이 안 보입니다. 근데 기본석을 딱 받으면 이제 이 양식도 바르고 따르도록 공부합니다. 첫째 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확인설명을 했으면 뭐를 해야 된다?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돼요. 첫째 줄에 줄 쫙 긋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세분화되었다.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동그라미, 그리고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묶어서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모두 몇 개? 4개지.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그리고 나머지 3개 동그라미. 요 나머지 3개를 동그라미하고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준부동산.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 체크할 것. 자, 이렇게 확인 설명을 잘하고 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확인 설명서는 양식이 모두 몇 개다? 4개예요. 1, 2, 그리고 3, 4라는 4종류가 있는데 1번이 뭐다? 1번 주거용, 2번이 뭐다? 비주거용, 3번이 토지, 4번이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을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준부동산.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이렇게 기억을 다, 제목을 다 기억하는 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요. 앞으로 기억하게 되니까 천천히 가도 되는데, 확인설명서는 물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OX. X. 그래, 그건 찾아야 되지. 그죠? 단일 종류가 아니고 몇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4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런 입문 과정에서는 이렇게 큰 틀을 아는데 여러분들은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 양식도 하단에 있으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면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단원이죠. 잠깐 쉬었다가 외국인 토지법 정리합니다.